시간 좀 늦었습니다. 10시 20분입니다. 그렇게 엄청 바쁜 날은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뭐 손님이 그렇게 뭐 그냥 평상시대로 왔지만 그래도 요리보다는 그래도 재봉이랑 재단을 많이 한 느낌. 일단 오늘 좀 어떤 일이 있었냐. 이제 일단은 저희 집 뭐죠, 장사집이죠. 그래갖고 할머니께서 그 김치 냉장고가 필요 없다 하셔가지고 필요 없다는 게 이제 지금 게 필요 없고 새거 김치 냉장고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생겼어요. 이래 생겼으니까 이런데 이제 물건 같은 거 좀 재워 놓으실 거거든요. 그러면 뭐 청이라든지 블루베리라든지 이런 거 이제 가격 쌀 때 확 막 몇십 개씩 사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름 장사에 좀 도움 될 것 같은 이점도 있고, 사실 라벨이 안 왔잖아요. 제가 라벨이 이번 주 나올 것 같은데 언제 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라벨 없이 작업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증정품 정도는 제가 작업을 좀 하려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런 거 이제 안감 없이 가볍게 만드는 거 있죠. 요거는 이제 금액은 제가 이제 공정을 다 뺐기 때문에 2,500원으로, 원래는 3,500원이었습니다. 얘도. 근데 2,500원으로 가격을 변경을 하고요. 안은 심플해요. 그냥 요렇게. 근데 이게 한 14수 정도는 되니까 두께감이 뭐 아예 없진 않거든요. 그래서 요런 게 있고, 요거는 화려하죠. 이것도 조금 두꺼워요. 린넨 소재였던 것 같은데 이게 두껍습니다. 요런 두꺼운 거는 20수는 안 됩니다. 20수는 안 되고 그 밑에 최소 그 밑 그런 원단을 아무튼 이렇게 이제 2,500원 라인으로 뺄 건데, 근데 얘는 좀 애매하죠. 왜? 원단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짜투리이긴 합니다만 3,000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3,000원. 이 친구들은 3,000원. 그 다음에 나머지는요, 이제 안감 작업을 다 해놨습니다. 안감 작업을 해놨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 3,500원입니다. 그러면 2,500원, 3,000원, 3,500원, 나중에 뭐 4,000원 그런 식으로 원단별로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재봉은 최대한 그냥 간단하게 했어요. 이게 그냥 요렇게 보이십니까? 요렇게 했고, 그 복조리 파우치 핸들 달린 거 있죠. 이제 그거가 판매를 또 하면서 이제 같이 세트로 이제 하면은 좀 뭐 할인 이런 거를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세트. 그래가지고 요렇게 다 만들었어요. 다 만들고 요거를 위한 안감 재단을 제가 그냥 추가로 했죠. 추가로 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공정은 조금 더 걸렸습니다만 그래도 만들고 보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좀 제품 본질이 강화되었죠. 그래갖고 사실은 만들고 나서 만족감은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보다 작업 시간은 좀 한 2배 정도 늘었어요. 2배 정도 늘었지만 그래도 일단 요것도 한번 시도를 해보고요. 시도를 해보고 아무튼 팔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반드시 그런 과정이고, 오늘 사실 유튜브로 뭘 찍을지 저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벨이 없죠. 라벨이 없는데 이건 뭐 작업을 못 짜냐 싶거든요. 그래가지고 고민을 좀 했는데, 재단은 제가 오늘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갖고 재단은 이제는 좀 보기가 싫고, 그러니까 이제 한 가지 작업 계속 하면 질립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그래가지고 마침 오늘 그런 부탁이 있었어요. 지퍼 달린 가방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좀 무시를 할 수가 없는 게, 저 원래 지퍼 가방 안 만듭니다. 아시죠? 그래갖고 가방 지퍼 나는 건 안 해요. 그러니까 공정을 제가 못 뽑았거든요. 그러니까 시중에 있는 그런 공정을 쓰면은 제가 원하는 모양도 아니고 아무튼 이제 작업 속도도 안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고민을 항상 했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생각을 하냐, 제가 유튜브 찍는 순간에도 뭔가 발견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한번 그냥 맨 땅에 헤딩을 한번 해보고, 예를 들어서
자, 이런 모양이 있다 칩시다. 이런 모양이 있는데 가방을 요렇게 해도 만들 수 있고, 그쵸? 그냥 요렇게 드는 가방 한 개 만들어 드릴 수도 있고, 손가방 이렇게 이제 할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손가방을 만들어 보고 싶은데, 여기서 여기까지 한 줄짜리를 하면 그건 또 이제 불편할 것 같고, 아무튼 이제 그런 고민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안 쓰는 손으로 연습 삼아서 웨이빙 끈으로 그렇게 만들면 접근성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갖고 대충 원단 골라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근데 그분도 조금은 좀 제 생각인데 여성분이시지만 좀 세련된 느낌 좀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 정도? 요 정도면은 좀 무난하죠. 뭐 여성분들이랑 이제 들고 다니실 것 같고 좀 막 꽃무늬 화려하고 이제 그런 거는 제가 제 느낌상 이제 안 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왜 무시할 수 없는 고객님이시냐면 아무튼 요즘 들어서 자주 오시고 오실 때마다 2만 원 넘게 먹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저희 집에서 사실 이 반송에서 정말 귀한 분이십니다. 그래가지고 아고 아무튼 나는 지퍼 가방이 필요한데 그런 건 없네요.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갖고 기존에 있는 건 다 이제 사이즈가 작다 하셔가지고 그냥 아무튼 그분만을 위한 가방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정 안 되면은 그저께처럼 이게 땅땅 리벳 때려가지고 이제 리벳으로 해버려도 됩니다. 리벳으로 해도 되고, 정 안 되면요, 여기를 좀 남겨가지고 핸들을 그냥 금속으로 이렇게 또 다는 것도, 어떨까 싶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일단은 해볼게요. 저도 어째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럼 요거에 다림질은 제가 다행히도 이제 낮에 좀 해놨습니다. 해놔가지고 그대로 이제 작업을 하면 되고, 재단판도 이게 다 펴는 게 이제 지칩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냥 요 상태로 작업을 해버리거든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지퍼가 지금 있는 게 한 20 사이즈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큰 가방을 원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30cm 지퍼를 써야 되는데 그냥 이거 쓰면 되겠네요. 그러면 제가 요런 좀 그레이 느낌으로 드리려고 했지만 여러분들 방금 보셨죠? 가방이요. 지퍼가 지금 30cm가 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뭐 얘로 해야겠죠. 뭐 들고 가시든지 마시든지 일단 제가 공부한다는 취지에서 그냥 만들겠습니다. 그러니까 핸들을 양쪽으로 어떻게 하면 좀 균형감 있게 달지를 항상 생각을 했는데 답이 좀 안 나옵니다, 이게. 어렵죠. 근데 다들 어려우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제가 뭐 아울렛 같은 거 가면 진짜 메이커 매장 가가지고 항상 가방은 보거든요. 특히 핸들 들어가는 거. 제 챗 GPT 거기에 이제 물어보니까 뭐 바이어스로 머시기 해놨던데 뭐 그것도 방법일 수가 있겠죠. 자, 일단 필요한 사이즈는 그냥 요거 다 쓰면 되겠다, 그쵸? 딱 요거 다 쓰겠습니다. 요 가방 그냥 큼직하게 잘라 쓸게요. 그냥 그게 제가 봤을 때 나을 것 같습니다. 큼직하게 잘라 쓰겠습니다. 제가 다시 보니까 이것도 좀
그레이 색깔이거든요. 좀 연그레이고 저거는 좀 푸른색이 감도는 그레이색입니다. 카메라 각도가 좀 화질이 안 좋죠. 제가 좀 바꿔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다시 촬영을 재개하겠습니다. 조금 뭐 안 예쁘게 보여도 그거는 좀 감안을 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하려다 보니까 요게요, 패턴이 요쪽은 좀 맞는데 반대쪽이 좀 안 맞네요. 이게 직선이 좀 안 맞네요. 제가 요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규칙적으로 되어 있는 패턴 원단들은 그림까지 맞추려고 안 해요. 그림 맞추는 그 과정이 너무나도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제 수직 수평 정도는 맞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래도 좀 정돈된 느낌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가지고 딱 그 정도 느낌만 제가 살릴게요. 그 정도 느낌만. 버리는 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요것도 할인으로 산 원단이라서 뭐 그렇게까지 가격 부담이 되진 않거든요. 저희들은 일단은 어때요? 많이 만들어 봐야 됩니다. 뭐 요런 대충은 맞거든요. 맞고 그 다음에 가방을 좀 크게 해달라 하셨으니까 뭐 제 생각에는 한 35cm 정도 하면은 뭐 넉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우리 항상 하던 대로 가방 35, 35 그러면 이 정도 빼고 35 하고 핸들 만들면 딱일 것 같거든요. 그러면 원단 딱 짜투리 없이 다 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손님분들이 마음에 드실지까지 고려를 하고 만드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시도가 필요한 일이라서 일단 그냥 만들어 보고 심지 작업을 할지 안 할지가 좀 고민인데 하는 게 좀 나아 보이긴 합니다. 요거는 끈감으로 쓰면 되겠죠. 한 11cm인데요. 그냥 다 써도 되고 끝에 1cm 정도 잘라줘도 될 것 같고요. 그냥 자를게요. 잘라가지고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일자가 안 맞아요. 그것도 이제 맞춰줄 겸에 한 요 정도 선에서 자도 원래 2개 쓰다가 이제 귀찮아서 자 1개로 작업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심지 작업도 해야 됩니다. 갑자기 일이 커집니다. 그렇죠? 이게 그냥 오늘은 그냥 즉흥적으로 할 겁니다. 이렇게. 저도 어떤 작품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작품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느낌으로 오늘 봐주시면 됩니다. 이래 하고 이제 35cm 또 자르면 됩니다. 그렇죠? 딱 제가 선을 찾았습니다. 제가 자신 있게 이렇게 자른 것도 사실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것도 많이 봤는데 특히 공장제는 똑같지 않아요. 공장제도 다 틀립니다. 그래가지고 어차피 이 1mm를 알아보는 사람은 제작자 말고는 거진 없다고 제가 봐도 무방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작업해버리는 것도 있습니다. 요거를 그냥 이제 깔개 삼아가지고 다림질 좀 하고 작업하겠습니다. 심지를 좀 꺼내 오겠습니다.
조금 전 말랑한 심지를 찾고 있는데요, 지금.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이제 작업을 하는 거라서 이제 그 부분. 잠시만요. 쿠팡에서 물건이 안녕하세요. 신선식품 디아돈. 예,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뭔가 이제 식품이 와가지고 이거 한번 뜯어보고요. 이거 식용유가 왔습니다. 아이고, 잠깐만요. 작업하다 보니까 식용유가 제대로 나져 있는지 확인을 못하고 심지를 제가 어디 뒀죠? 꺼냈는데 여기 있다. 꺼내놓고 여 위에도 다 심지였는데 이 심지를 놔두고 나는 어디를 간 것일까? 자, 이제 작업을 하면 되겠죠. 다림질 할 것도 가져오겠습니다. 어떤 모양이 나올지 저도 이제 예상을 못 하겠고, 저 이번에 어떻게 작업할 거냐면 정말로 그냥 간단하게 할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기겁하실 수도 있습니다. 너무 비싸게 하면 이제 좀 안 나갈 수도 있어요. 그쵸? 그래가지고 저도 리스크를 지는 부분도 있고 이러니까 최대한 공정을 한번 간단하게 해서 이렇게나 간단하게 만들 수 있다고, 이런 느낌으로. 물론 그런 마감 부분 같은 게 조금 이제 깔끔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래도 겉에서 봤을 때 티만 안 나면은 그것도 뭐 괜찮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제 오늘 한번 도전 한번 해볼 거고요. 요거 그대로. 아무튼 이게 라벨이 없는 동안에는 제가 이제 좀 쉬는 시간입니다. 그쵸? 라벨 오고 나서는 가방을 이제 찍어가지고 이제는 스토어에 한 개씩 올려야 되잖아요, 제가.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되면은 사진도 또 찍어야 되고 반복 영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됐죠. 그 다음에 이대로 저희가 제공하기에는 여기에 풀이 묻으면 난처하겠죠. 그쵸? 원단에 여기 하얗게 풀 묻으면 원단 못 쓰잖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요렇게 안전빵으로 뒤집어서 붙이겠습니다. 여기 요거는 세턴 스팀 다림입니다. 이거는 브라더 미싱 보통 구입하러 가시면요 판매를 하고 있고요. 금액은 이번에도 봤는데 10만원 안 했고요. 좀 비싼 기종 같은 거 구입을 하신다 치면은 사은품으로 올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매달 좀 행사 같은 게 틀립니다. 보통은 여름이랑 겨울 시즌에 큰 행사를 한 번씩 하더라고요. 제가 브라더 소잉 팩토리를 계속 다녀보니까. 뭐 근데 그게 또 계속 할지 안 할지 모르는데 빅세일 같은 거는 그때쯤에 이제 하는 것 같고요. 근데 또 새 기종 사면 비싸니까 뭐 리퍼 제품도 괜찮죠. 그쵸? 미싱 어때요?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이거는
나랑 천직이다. 나 이거 직업 삼을래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했으니까 이럴 수가. 여러분들 붙이고 보니까 어때요? 앞면에다 붙여버렸네요. 저도 이런 적은 처음인데. 그러면 요거 심지를 못 쓰게 되겠죠. 이 풀이 다 날아갔으니까. 저도 이런 적은 처음이라 좀 놀라운데, 그래도 뭐, 이 싼 심지가 아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떼지는 것도 잘 떼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너무 색깔이 하얘니까 저도 순간 착시가 와가지고, 이렇게 붙여버렸네요. 이게 색깔 때문에 이럴 수가 있군요. 그래도 풀이 조금 남아있으면 재활용이 되니까 한번 좀 만져봤는데, 한번 이 재활용할 수 있는지 한번 제가 한번 부착을 다시 해볼게요. 너무 세게 뜯으면 또 이제 원단 상할까봐 이제 천천히 뜯고 있고요. 아무튼 이 다림이 쓸 때마다 정말로 만족감이 큽니다. 이게 왜 만족감이 크냐? 조금 이제 표면적이 좀 거칠거칠한데요. 그래도 뭐 작업해 볼게요. 정 안 되면 제가 들고 다니면 됩니다. 제가 들고 다니면 되고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들. 제 영상 좀 보셨으면 아시다시피 저 그런 거 개의치 않는 사람입니다. 그냥 모든 걸 좀 편하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서. 붙었는지를 확인해야겠죠. 다행히도 여러분들 다시 붙었습니다. 그러면은 작업해도 되겠죠, 그렇죠? 이게 안 좋은 심지였으면은 완전 막 어째 됐을까 좀 아찔하긴 합니다. 원단이 아깝죠, 원단이. 그쵸? 재단까지 다 해놨는데. 아무튼 요 다리미는 자동으로 온도 조절이 되기 때문에, 특히 초보 때는 저희가 뭐 원단별로 온도 이런 거 모르잖아요. 저희가 뭐 재단 공부한 것도 아니고, 뭐 학원 가서도 그런 거 일일이 가르쳐 주는 거는 굉장히 힘든 일일 겁니다. 학원 선생님들도. 그러니까 전공자들은 외워야겠지만, 저희 같이 이제 취미로 시작한 사람들은 어때요? 접근성이 중요하거든요. 학원 입장에서도. 그렇게 치면은, 요거는 이제 온도 조절을 자동으로 자기가 맞춰줍니다. 그래서 참 좋은 거죠, 그쵸? 저도 한 번씩 이제 셔츠 같은 거 다리다가 옛날에 뭐 보면은 엄청 뜨거운 온도 해가지고 원단 다 태고 그런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것도 이제 새 거를 그렇게 하면은 굉장히 이제 돈 아깝겠죠, 그쵸? 여기 풀이 묻었어요. 이게, 아무튼 이제 여러분들 작업하실 때 저처럼 이제 저보단 좀 정돈된 상황에서 하십시오. 저도 오늘 두탕 영속으로 이럴 줄이야 몰랐네. 그래도 뭐 그렇게 뭐 티나는 수준까지는 아니라서 괜찮은 것 같아요. 조금 묻었습니다. 조금. 전 이게 또 여기 밑에 깔렸을 거란 생각을 못 했네요. 이게. 이렇게 실수 한번 크게 하고 나면 이제 다음번엔 실수 좀 안 나겠죠. 아무튼 그래서 막 3만원짜리, 5만원짜리 저렴한 다리미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한번 그런 다리미로 옷 한번 좀 날라먹고 그 다음부터는 뭐 저도 실수는 좀 안 하겠지만 좀 온도 조절 기능에 대해서 다시 이제 보게 되더라고요. 그 모든 원단에 그 일반 사람들이 그 다리미 온도를 어떻게 외우고 다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동으로, 그러니까 금액대도 그러면 한 10만 원 정도입니다, 그렇죠? 아무튼 그 정도면 뭐 미싱 오래 하실 생각이다 그러면은 제 생각엔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은 뭐 중고로 사도 괜찮은 게 이게 어째 보면 이제 자동차처럼 섬세하지가 않잖아요. 자동차처럼 막 물리적인 힘이 막 가해지는 것도 아니고
단순 기능이잖아요. 어찌 보면 선풍기처럼 열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제 그것만 하는 거지. 충분히 뭐 중고로 사도 뭐 기능은 문제 없을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 단순 기능 제품은 아무튼 저는 중고 사는 거 좀 찬성입니다. 좀 섬세한 친구들, 뭐 핸드폰 같은 거는 그래도 좀 미개봉 신품이든지 뭐 나온 지 한 두세 달 된 거는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저 이번에 핸드폰 산 것도 배달의 민족 가기 전에 사진을 찍어야 되니까 이제 화질 높은 카메라 달린 그런 좀 울트라 기종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그냥 S 기종 말고 S 플러스 이런 기종 말고, 결국 이제 울트라를 샀기 때문에 지금 동영상도 찍을 수가 있죠. 이제 그것도 그냥 살려고 하니까 신품은 100만 원을 줘야 되는 겁니다.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원래는 DSLR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팔았어요. 왜? DSLR은요, 일단 편집이 너무 힘듭니다. 그거 컴퓨터가 있어야 되죠. 일단 DSLR 편집하려면. 그 다음에 업로드를 하려고 하면은 그것도 일입니다. 그쵸? 근데 제가 컴퓨터를 안 한 지 몇 년 됐어요, 사실. 컴퓨터를 계속 안 하다 보니까 컴퓨터 그냥 이제 귀찮은 겁니다, 그냥. 포스기 정도 컴퓨터 저 정도면 뭐 검색도 할 수 있고 물건 쇼핑도 하거든요. 뭐 제가 게임한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핸드폰 한 개로 이제 하는 습관이 들어졌는데, 그러려면 이제 아무튼 이제 저 기능은 필요했어요. 필요했고, 당근마켓에 보니까 이제 70만 원 초반대 그 정도의 이제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르신이 사용하시던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좀 중고차 같은 거 보면, 그러니까 전 차주의 성향을 대충 보고 이제 핸드폰에 그거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봐도 이분은 굉장히 얌전하게 쓰셨을 것 같은 느낌이었던 거예요. 그냥 그런 느낌이 딱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사버렸습니다. 그냥 보이자마자 그거를 샀어요. 쓰고 지금 뭐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거진 좀 미개봉 신품 느낌이었는데, 그분도 좀 뭐라 해야 되지? 안 쓰면은 근데 그 필요가 없잖아요. 그쵸? 안 쓰면은. 그래서 파는 느낌이었거든요. 자기도 싸게 파는 거지만 내가 안 쓰니까 필요가 없잖아요. 그거 팔아야죠, 그러면. 그래가지고 뭐 서로의 이제 의견이 합치가 되었죠. 그래갖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핸드폰도 샀습니다. 뭐 하다 핸드폰 이야기하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리퍼 이야기하다가 뭐 그런 이야기 했나요? 다리미는 근데 그러니까 저런 거는 그거 오래되는 한번 떨어뜨릴 수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걸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미개봉 신품 정도의 느낌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지금 와서 이제 드는 생각은 이게 저는 사업자잖아요. 그러니까 세금 계산서가 발행이 되는 게 좋습니다. 저는 갑자기 또 뭐 세금 이야기 하니까 그런데 맞아요. 그러니까 증빙이 돼야 됩니다. 제가 첫 해 때는 이제 아버지랑 같이 장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매출이 같이 찍히겠죠. 그래갖고 뭐 증빙이 뭐가 그래 문제냐 할 수 있는데, 지금 요거는 이제 내마가 연결이 돼서 이제 배송이 된 거거든요. 근데 내마를 저희가 다 펼치면은 너무 공간이 크잖아요. 그래가지고 잘라서 쓰거든요. 그 자르는 기준은요, 저는 보통 이렇게 이제 말려서 오잖아요. 그러면 보통 그러면 요까지가 45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4등분이잖아요. 지금 이렇게 하면 딱 4등분으로 접힌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 칸당 4분의 1마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게 계산하기 편하시거든요. 그러면 일단 뭐 저는 무난하게 반마 정도만 일단 커팅을 할게요. 반마 커팅을 하고 남은 거는
뭐 저는 뭐 그냥 대충 자릅니다. 이거 싼 원단이기도 하고 저도 그냥 막 도화지처럼 A4처럼 쓰는 사무실 A4 같은 느낌으로 쓰거든요. 그다음에 요거 남은 걸로 이제 손님분들이 2,500원짜리 카드 지갑도 짜투리로 쫙 만들고 막 그러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이게 장사하실 예정이시면 요런 관계 구비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진짜 다용도거든요. 뭐 반마 이렇게 잘랐죠. 잘라가지고 그 어때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뭐 큰 원단 집에서 한다 생각해 보세요. 다 펼쳐가지고 막 하면은 난리가 나겠죠. 먼지, 특히 먼지. 저야 이제 가게니까 이제 마감하고 이렇게 제 맘대로 하는데 일반 집에서 하면 어우 끔찍합니다. 뭐 이래가지고 35cm 쓰면 됩니다. 그쵸? 35cm는 우리 심지 붙인 아이 요거 이제 대고 자르면 되겠죠. 해도 요 정도 남는 거는 제가 카드 지갑 저는 쓰면 되거든요. 짜투리 저는 다 쓸 수가 있습니다. 뭐 세금 이야기 했었죠. 그쵸? 세금 이야기를 왜 했냐.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희도 이제 몰라가지고 그때도 이제 그런데 센터 외식업 업체에서는 그냥 뭐 사장님 그냥 장사하시면 됩니다. 이래서 저희도 장사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관리하는 단체가 몇백 개 이상 될 거 아니에요. 뭐 1,000개 넘어갈 건데. 근데 거기서 저희만 챙겨주는 건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담당자가 있어요. 저희 담당자가. 근데 그 담당자도 이 반송, 반여동 구에 있는 전부 거진 대다수 어르신들이라는 데가 다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힘들단 말이에요. 그거 저희까지 세부적으로 봐주는 게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신고를 했어야 되죠. 근데 제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매출이 3천이 안 되었기 때문에 신고를 안 해도 어차피 부가세가 제로이기 때문에 낼 게 제로이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증빙을 안 챙기셔도 된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딱 들어오고 나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한 매출이 5천이 넘어가니까 어째 됩니까? 너희 그러면 5천만 원이 이득이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재료비 다 빼고 인건비 빼고 하면은 뭐 그렇게 못 벌었는데 5천만 원이 전체적으로 그냥 다 그렇게 소득으로 잡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정부에서는 그런 거 이제 의심할 여지도 없이 바로 그냥 세금을 때려버리거든요. 장사 초기에 그걸 저도 한번 겪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래갖고 뭐 종소세를 종합소득세를 그러니까 종합소득세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가세는 아니죠. 그러니까 종합소득세였는데 그러니까 너희가 5천만 원이면은 저희가 엄청 많이 내야 되거든요. 한 20% 정도 내야 될 겁니다. 그래갖고 25%인가 안 해요. 모르겠다. 아무튼 그때 나온 게 한 600만 원 나왔어요. 갑자기 이제 600만 원 내라니 이게 그러니까 이제 너희는 많이 벌었으니까 많이 내야 된다 이 소리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그때는 이제 폐업을 했어요. 폐업을 하면은 이제 장사가 망했기 때문에 낼 수가 없죠. 그렇죠? 사업체가 없어지는 거니까. 근데 어차피 이제 저는 이제 가게를 물려받아야 되는 입장이었고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뭐 처리했어요. 처리하고 뭐 어찌 보면 합법입니다. 합법이고 불법은 제가 항상 저지르지는 않습니다. 일단 처리는 저희는 그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아무튼 이제 그런 이제 황당한 일을 한번 이제 겪고 나서는 됐죠. 이런 안감까지 했고 짚어가지고 이제 절로 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모든 증빙을 다 챙깁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8천 원을 벌었다 칩시다. 8천만 원을 매출
소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8천만 원치 매출이 발생을 했다 칩시다. 그러면 그 8천만 원 전부 다 번 게 아니고 아무튼 뭐 재료비도 있을 거고 인건비도 있을 거고 그거를 증빙을 다 준비를 해내야 됩니다. 그 증빙 준비하는 건요. 일단 손잡이부터 만들게요. 손잡이는 단뜨기 노루발, 이제 알 노루발 꺼내가지고 항상 하던 대로 땀폭은 1.0, 땀수는 0.35 이렇게 해서 이제 요거 박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러면 너 그러면 직원 인건비 낸 거 어떻게 증명할 건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통장 같은 거에 이게 뭐지 입출금 내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거를 이게 다 그냥 저장을 해놔요. 그러니까 다 적어놔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나중에 신고를 하면 되거든요. 신고할 때 이제 그 자료를 첨부해가지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제가 계란을 샀어요. 계란 사고 그런 거 그러면 이제 카드로 긁으면 영수증이 나오겠죠. 그럼 그거를요 이제 신고할 때 제출을 합니다. 근데 그 영수증 하나하나 다 어떻게 제출합니까? 저희가 장을 뭐 수십 번씩 볼 건데 그거를 어떻게 해요? 그럼 1년 하면 몇백 개인데. 그러니까 이제 시스템상 그건 말이 안 되니까 사업자용 카드라는 거를 이제 만듭니다. 사업자용 카드는 그냥 국세청 가가지고 아무 카드 있죠. 제 명의로 된 거. 뭐 농협 체크카드 될 수도 있고 뭐 신용카드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기입을 해요. 뭐 카드 번호 입력하고 그러면 이 카드로 결제하는 모든 내역은 사업자 내용으로 쓴 거다. 그렇게 되고 근데 예를 들어서 다이아몬드, 뭐 벤츠 이런 거는 택도 아니잖아요. 이런 거는 사치품이잖아요. 굳이 이게 사업에 이제 영이 될 만한 요소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당연히 걸러지고요. 그 다음에 뭐 자동차 같은 경우 처음에 이제 사업 하시는 분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 이제 큰 꿈을 가지고 자동차부터 바꿔야지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게요. 단위 사업자는 사실 해당이 안 됩니다. 단위 사업자는 이제 해당이 안 되고 일반 사업자로 시작을 하잖아요. 일반으로 시작을 하시면 일단 기본 비용 올라가신다 보면 돼요. 일반 사업자는 그러니까 부가세를 환급받는다 뭐 그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왜 나는 이거 가치 창출을 위한 도구로 산 거고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세요. 장을 보러 가야 됩니다. 그러면 차가 필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난 그 목적으로 산 거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경비처리를 할 수 있겠죠. 나 이거 사업 할 때 배달도 가야 되고 뭐 그러기 위해서 내가 이걸 자동차를 산 거다. 내가 타려고 산 것보다는 가게를 위해서 산 거다. 그러니까 가게의 최종 매출을 위해서 그 안에 이제 배달 이런 서비스, 장보기 서비스 같은 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차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재료비 명목으로 그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게 최종으로 나온 부산품이 아니기 때문에 재료비죠. 그러니까 자동차라는 재료가 없으면 우리가 지금 장도 못 보잖아요. 지금 아무튼 그렇게 저는 이해를 좀 했으면 해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부가세를 받아요. 그러니까 최종 물품에만 우리가 부가세를 내잖아요. 최종 그 소비자한테 딱 도달했을 때 부가세를 내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소비자한테 가기 전이죠. 왜냐하면 저희는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손님한테 이제 가면은 그때는 부가세를 아무튼 그때는 뭐 처리를 하겠지만요. 손님이라면 이제 손님한테 제가 토스트를 팔았죠, 그렇죠? 뭐 계란, 야채 이런 거 사가지고. 뭐 말이 좀 어렵습니다만 아무튼 간이 사업자는 사실은 이제 너희들은 아직 장사 초보기 때문에 유예 기한을 더 주겠다. 좀 더 매출이 요 정도 1억 800만 원까지 1년 매출 1억 800만 원 찍을 때까지는 부가세 좀 덜 내게 해줄게. 3천 미치야? 4천 미치야? 그럼 너희는 안 나오게. 너희들은 우리가 좀 더 봐줄게. 9등급한테까지는 우린 안 거든.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너희 이제 한 3등급 넘으려 하네? 그러면 내야지. 뭐 이런 느낌입니다. 장사 잘 되면 이제 걷어가고, 장사 안 되면 이제 부가세를, 아무튼 안 내거든요. 근데 저희가 간이는 그렇고요.
일반 사업자는요, 그러면 너희 매출 좀 되네, 그러면 부가세 그런 거 다 내야 된다, 뭐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가게가 좀 싸게 팔 수 있는 것도 좀 간이기 때문이거든요. 일반으로 가면은 아무튼 이제 부가세가 더 붙겠죠. 그러면 이제 아무튼 물품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아니면 서비스가 줄든지 둘 중 한 개입니다. 아무튼 그렇고, 간이 사업자는 애초에 이제 낼 부가세도 없기 때문에 그런 혜택을 안 줍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를 위해서 저희가 뭐 샀어요. 그러면 뭐 1,000만 원짜리 뭐 모닝을 샀습니다. 그러면 부가세 뭐 돌려받을 수 있겠죠, 보통이면. 아니면 뭐 이번에 무쏘 EV 이런 거 뭐 전기 픽업 트럭을 샀습니다. 부가세 연납 되겠죠. 일반 사업자는. 왜? 부가세를 항상 내면은요, 그런 걸 돌려받거든요. 근데 간이 사업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내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아무튼 일반 사업자가 되면은 거진 계속 이제 세금이 할당이 되기 때문에 그냥 기본 비용이 더 올라갑니다.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갖고 일단이 있어요. 본인이 뭐 그거 뭐 인테리어 같은 거 할 때 돈이 막 1억씩 들어갔다 칩시다. 그러면 그런 거 부가세 환급 받으면 한 1,000만 원씩 받잖아요. 그렇죠? 그게 유리할 경우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이제 집기가 된 곳에 들어왔죠, 제가. 그러니까 뭐 인테리어 할 필요도 없었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기계도 이제 누나한테 빌려서 이제 시작을 했고. 그러면 어때요? 뭐 그냥 굳이 뭐 바로 뭐 일반 사업자 가가지고 세금 더 낼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래갖고 뭐 예를 들어서 또 부가세는 그렇고요. 종합소득세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가가치를 저희가 창출했기 때문에 내는 세금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소득세, 종합소득세 말 그대로 소득에 대해서 내는데, 예를 들어 1,000만 원의 제가 순이익이 발생했어요, 1년 동안. 그러니까 물건을 뭐 3,000만 원밖에 못 팔고 식비 같은 것도 저희가 경비로 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저희가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설명은 전혀 없는데요. 아무튼 이제 반반 접으셔가지고 이렇게 박으시면 됩니다. 손을 한번 접어주시고. 아무튼 종합소득세를 뭐라 해야 되노? 그러니까 이제 식비 같은 거 나가잖아요. 뭐 심지어 헬스 같은 것도 경비로 들 수가 있거든요. 왜? 운동 안 하고 그 운동을 해야 이제 사람이 건강하고 체력이 있어야 이제 장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는 또 인정이 됩니다. 유류비 이런 거 인정되겠죠, 당연히. 뭐 필라테스, 요가를 끊었다, 되겠죠, 그렇죠? 그런 거는 경비가 당연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포함하다 보니까 어찌 보면 생활비죠. 일반 사람들로 치면 생활비인데, 그러니까 그 정도는 이제 이게 우리가 경비 처리를 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 통장에 쌓여 있는 금액 있죠. 아무것도 안 하고 100% 통장에 남았다.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한 사람당 뭐 세액 공제 금액이 있습니다. 한 10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100만 원에서 아무튼 7%인가 그렇게 내면 될 거예요. 100만 원에서 7% 해봤자 한 70만 원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원래 기본 공제가 100만 원이 되기 때문에 낼 필요가 없겠죠. 이게 그리고 한 1,500, 뭐 4,500, 뭐 이때마다 이제 15%, 25% 이런 식으로 7%만 내던 세금이 갑자기 15% 내라, 25% 내라 이렇게 변하거든요. 근데 저도 이게 오래된 자료라서 기억이 좀 가물가물합니다. 아무튼 그래요. 그래갖고 제가 뭔가를 샀어요, 그렇죠? 그러면 증빙을 항상 모아놔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종소세 구간에서라도 좀 그거를 좀 덜 내고 사업도 조금 더 싸게 계속 가져갑니다. 제가 안 망해야 이 가게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 핸드폰 이야기하다 보니까 뭐 세금 이야기도 나오고 종소세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외식업자는 이제 거기 가입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기장 서비스를 해주거든요. 그게 원래는 처음에는 월 15,000원이었어요.
제가 장사 처음 할 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월 25,000원으로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고요. 제 친구도 사업하는 친구가 있어요. 집 사업하는 친구가 니 기장 집에서 정리하면 된다 이제 그 이야기는 했어요. 사실은 그 말이 맞아요. 맞는데 이게 엄마랑 이제 아버지한테 이제 말씀드렸어요. 내가 기장 처리해도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내가 한번 해볼게 했는데, 야, 이건 외식업 교육 누가 가나 이러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식업 교육을 거기서 이제 대리로 출석을 해주거든요. 그게 거진 반나절은 들어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제가 가게에서 빠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는 이제 그런 것도 좀 맡아서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비용까지 또 생각하니까 이거는 그래도 좀 들어야겠다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그게 일상이죠. 세금 뭐 엄청 막 잘하고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이제 이제 사업자가 내는 세금 이런 게 저도 이제 당연히 궁금하겠죠, 제가.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제 그런 거였고, 당근으로 거래하면 이제 일반, 원래든 일반 거래잖아요. 일반 그냥 현금 거래잖아요. 그러니까 내역이 남을 수도 없고, 그 사람은 이제 세금 계산서 발행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좀 이제 느낌 아시겠죠? 그래갖고 이제 그때는 이제 매출이 적었으니까 이제 그렇게 했는데, 지금 와서는 뭐 돈을 조금 더 내더라도 그냥 아예 새 거를 그렇게 이제 사버리는 게 나쁘지만 않다.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그겁니다. 아이고, 이거 말한다고 지금 저 이제 하루 계속 이야기를 했네요. 뭐 어쩔 거냐면요, 그냥 이대로요. 그냥 주머니랑 그거를 한꺼번에 연결을 하려고 합니다. 엄청 이제 강큰 짓을 하려고 하거든요. 강큰 짓을 여러분들 앞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기 전에 우리가 또 이제 세부적인 디테일을 올리면 또 좋겠죠. 그 세부적인 디테일은 주머니인데요. 이 주머니를 제가 지금 찾고 있는데, 여기 있다. 바로 앞에 두고. 주머니 감입니다. 그래도 주머니, 우리 가기 전에 주머니 정도는 달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제 요거 하고 계란 구우면서 이제 하루를 마무리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 댓글 중에서 그러니까 기름을 조금 넉넉하게 두른 다음에 그릇에 이제 따로 옮겨 담은 다음에 이제 그 기름을 다시 활용하는 게 어떻겠냐, 그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게 생각해보니까 그게 맞아요. 제일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방법 적용해가지고 오늘은 지단을 좀 또 더 이쁘게 붙여보겠습니다. 저도 이거 아무튼 결과물이 어째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분은 귀여운 거랑은 진짜 거리가 머신 분이거든요. 근데도 제 맘대로 하겠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잡았기 때문에 들고 가셔야 됩니다. 병아리가 한 개 있었네요. 병아리 달아주겠습니다. 확대를 좀 할게요. 0.6배까지 확대가 되어 있습니다. 항상 그래서 영수증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게 뭐 귀찮은 게 절대 아니고 카드로 그냥 결제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자 카드를 제가 이제 집에 생활비를 드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저는 170만 원을 드리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 170만 원은 무조건 매달 써야 되는 금액들이 있겠죠, 집에.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어머니한테도 한 개 드리고 아버지한테도 한 개 드리고 이제 이 한도 내에서만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뭐 그렇게 쓰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쓰고 그냥 뭐 카드비 나오면 거기서 차감을 해가지고 이제 저희끼리는 그렇게 하거든요. 가족끼리 뭐 하신 분들은 이제 뭐 알아서 하시겠지만은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저는 이제 조율을 하고요. 뭐 특히 코스트코 이런 데 장 볼 때는 당연히 이제 카드로 또 해야겠죠. 현금 결제를 하면은 아니면 현금 영수증을 남기든지. 근데 좀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가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장사집에 놀러 가잖아요. 그렇죠? 장사집에 놀러 갑니다. 저희 친구들도 이제 다 장사하는 친구들이고 그럴 때는 이제 현금을 준비를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지출 증빙을 열심히 했으면요 어느 정도는 그래도 여유가 생길 겁니다. 조금 정도는 완전 타이트하게까지 뭐 세금 라인까지 안 가도 그러니까 많이 쓸 거면은 간이가 그렇게 종소세 구간에서 그렇게 하는 게 유리하겠죠. 그렇죠? 많이 저희가 돈을 쓸 거면은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거는 그거고 좀 품앗이 느낌으로 그런 장사집에 갔을 때는 일부러 현금을 주는 겁니다. 도와준다는 느낌으로. 사람 사는 게 다 그렇다, 그쵸? 저도 장사집 가면, 그러니까 동네 장사집 특히 아는 데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현금을 항상 준비를 해놓고요. 현금이 없다. 그러면 뭐 계좌에 제하면 되죠. 근데 뭐 저도 엄청 부담되고 뭐 그런 금액이면 그냥 뭐 카드 하긴 합니다. 좀 소팩이나 이런 데서는 당연히 카드 결제를 하죠. 저도. 주머니는요 그냥 저는 요렇게 다는 거 좋아합니다. 티코스터 식으로 만들어서 주머니를 도톰하게 다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제 요렇게 그냥 달았고요. 그다음에 뭐 대충 중앙에 요거를 이제 넣어주면 되겠죠. 중앙쯤에. 대충 접어가지고요. 이거는 이제 위에 그게 없잖아요. 그거 그러니까 목조리 같은 게 없죠. 그래서 조금만 밑에 달게요. 조금만 밑에. 이 정도로. 요것도 혼났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제 유튜브 보면요. 제가 임시 고정 안 하고 맨날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 달 때. 실침핀 꼽으세요. 이러면서 이제 혼이 났습니다. 학원에서. 근데 이 작업을 제가 너무 많이 한지라 저도 그냥 시침핀 안 꽂고 잘 합니다. 그냥.
됐습니다. 원래 같았으면 뭐 어떻게 하겠어요. 뭐 이렇게 좀 합봉을 하고 뭐 어떻게든 했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안 하고요. 그렇게 안 하고 최대한 간단하게 지금 이렇게 하면 맞죠. 결이 맞죠. 그래갖고 또 결이 맞는 데를 찾아줍니다. 저희가 연결하면 이런 모양이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런 모양이 될 건데 이거를 바닥으로 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쵸. 지금 이 상태로 바로 그냥 지퍼를 제가 달아버리겠습니다. 지퍼와 그 뭐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 지퍼와 왜 한 개밖에 없지? 잠깐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지퍼와 손잡이입니다, 여러분. 손잡이. 여기 있었습니다. 손잡이는 뭐 9cm로 할까요? 그냥 9cm. 그래도 조금 정확하게 하는 게 이제 좋으니까. 항상 하던 대로 9cm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사모 사이즈에는 이렇게 9cm에다가 지퍼를 답니다. 지퍼란다. 손잡이를 답니다. 그래가지고 한 번에 그거를 재봉을 해도 좋을 것 같으나 처음 해보는 작업이기 때문에 일단 손잡이를 먼저 달아주고 나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게 근데 모양이 예쁠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이거 모양을 안 봤잖아요. 그래갖고 뭐 정 아니면은 제가 쓰기로 하는 거고요. 들면 뭐 손잡이 넉넉하죠. 그쵸? 손잡이. 그쵸? 네, 요렇게 해가지고 기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아무튼 이제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저는 바로 그냥 오버로크 칠 겁니다. 이거를 오버로크 바로 칠 겁니다. 이렇게 겉것이 마주 봐야겠죠. 그래갖고 그거 정도만 좀 맞춰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냥 그거 삥삥이 아니고 제 옛날에 베개 커버 하듯이 그렇게 한번 제작해 볼까 합니다. 그래도 이제 오버로크 노루바를 바꾸고 하는 게 정확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할카도 했는데 권장 노루바를 쓰겠습니다. 그래도 이게 좀 스티치는 촘촘해야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 카드 지갑은 저도 막 3.0으로 했는데 얘는 그래도 좀 가방이 좀 더 튼튼했으면 좋겠거든요. 아무래도 하중을 받을 거잖아요. 그렇죠? 무게가 큰 가방이니까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용기 있게 이렇게 한번 작업해 보겠습니다. 최종 형태가 어찌 될지 저도 모릅니다. 지금 앞으로 안 가거든요, 노루발이. 손으로 좀 밀어주면서 작업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도 이제 일직선으로 이렇게 맞춰가지고 작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기 전에 여기 한번 더 세밀하게 맞춰줘야겠네요. 여기 이렇게. 이 정도면 저도 지퍼 이제 작업이 좀 수월할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지금.
이것도 이제 두꺼운 구간입니다. 예, 가뿐하게 지나왔고요. 심지를 붙였으니까 좀 작업이 오래된 느낌이 있는데, 심지를 안 붙이는 이제 미니 가방의 경우에는 작업 속도가 좀 더 빠르게 나올 거는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쵸? 이런 모양. 그래가지고 우리 어떻습니까? 이게 보면요, 여러분들 모양이 이렇거든요. 근데 요렇게 된 게 더 이쁘겠죠, 그러니까 요게 더 이쁘겠죠, 요거보다. 그쵸? 그러면 여러분들 하시기 전에 요거를요, 뒤에서 봤을 때 이래 돼 있습니다. 지금 요거를 옆으로 제껴줘야 돼요. 이렇게. 그래야 이 모양이 나옵니다. 원래는요, 이거를 다림질로 다 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 스타일 아시죠? 그냥 합니다. 일단 나중에 정말 작품 만들 때는 그렇게 하고, 웬만하면 그냥 합니다. 이게 손다림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게 해보니까 여기가 엄청 두꺼워요. 그쵸? 엄청 두꺼워요. 그러니까 요런 데를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손잡이는 요게 아니고 요렇게 돼야 될 것 같거든요. 예, 느낌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스티치 한번 또 예쁘게 한번 놔 보겠습니다. 노루발을 그대로 이제 유지를 하면서 할 수 있으면 이제 하면 되고요. 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갖고 스티치는 최고 스티치 7.0까지. 그러니까 안 됩니다. 이거는 할 수가 없어요. 바늘 부러질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반대쪽을 제가 부착을 하고 갈게요. 그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하시기 전에 이게 맞는지 봐야겠죠, 그쵸? 요게 맞는지 봐야겠죠. 근데 이게 제작 난이도도 있고 이러니까 앞으로는, 이게 일단은 이렇게 만드는 건 알겠는데 자주 제작할 것 같진 않습니다. 이게를 상품화를 시키기에는 조금 그럴 것 같아요. 상품화는 모르겠어요. 누구 이제 선물용으로 준다. 할머니가 지퍼를 정말 좋아하시거든요. 근데 할머니한테 제가 못 한다고 계속 안 만들었습니다. 근데 요 방법이라면, 요 방법이라면 그래도 할 수는 있겠다. 이제 그런 느낌 정도로. 어차피 임시 고정이니까 대충 할게요. 임시 고정을 오버로크로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왜? 이거 스티치 바꾸는 게 귀찮죠. 두 번 일 안 해도 됩니다. 그쵸? 아예 안감까지 같이 박는 것도 괜찮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재봉할 때 좀 더 고정이 되니까. 그저께 실을 그거 했는데도 이렇네요. 그러면 이제 요렇게 와야겠죠. 그쵸? 요렇게 오고, 요렇게 오고. 한번 임시 고정 한번 해줄까요? 해줘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오히려 하면은 작업 편하겠죠. 그쵸? 지금 이 방식대로라면. 그러니까 안에는 사실은 안감 이런 게 좀 살짝 접힌 게 보이니까 안 예쁠 거예요. 당연히 깔끔하게 딱 말아서 한 것보단. 근데 기능상 올만 안 풀리면은 이거는 시도해볼 법 하겠다. 이게 이제 제 생각이고요. 그러면 이제 요 끝다리 맞춰가지고
작업을 계속하겠습니다. 이런 게 송출이 돼도 될지 모르겠어요. 오늘 완전 막 잡담하면서 제 맘대로 제 맘대로 막 이야기하면서 하는데, 이거 임시 고정한 거는 정말 맞는 것 같거든요. 임시 고정한 거는 맞아요. 임시 고정을 했었어야 돼요. 여기는 이제 손잡이 부분이라서 힘을 줘가면서 지금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직선을 맞춰서 또다시 이게 재봉 시간이 너무 늦어지면은 그냥 이제 계란은 깨놓기만 하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붙이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역시 그래도 사람이 수면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것도 이제 지금 손잡이 부분이라 가지고 조금 힘을 줘가면서 잘 안 가죠. 제가요, 만들 때 보면 지퍼 파우치가 제일 빠르잖아요. 그쵸? 지퍼 파우치 제가 만드는데 막 2분, 3분 1에 걸리잖아요. 그쵸? 그냥 그런 느낌으로. 예, 그런 느낌으로 접근을 한번 해봤고요. 그래도 요거는 그래도 이제 가방이니까 뭐 속주머니도 넣고 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 그쵸? 그리고 요걸로는 자신이 없기 때문에 요걸로 접는 게 관건인데 어떻게 해야 잘 접었다는 소리를 좀 들을까요? 일단은 뭐 물리적으로 이렇게 접어 주겠습니다. 요런 거 하나하나가 사실 디테일을 가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만 여러분들은 따라하지 마세요. 저 안면으로도 족합니다. 네. 근데 그냥 뭐 저처럼 그냥 빨리 막 만들고 끝내버리고 싶다 그러면 또 이야기가 틀리죠. 저의 야매 방식에 오신 걸 그러면 이제 환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대충 접었으면은 일단은 제가 요 끝에만 일단 박아 놓고요. 지금 0.2 정도로 박아줄게요. 그 정도 하면 이쁠 것 같거든요. 지금 원단이 안 밀리잖아요. 그쵸? 지금 3.5나 되는데도 안 밀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순간 노루발을 들어가지고 원단 밀어버렸거든요. 역시나 야매입니다. 근데 뭐 야매 쓸만하죠. 그쵸? 지금 방금 같은 상황에서. 그래갖고 조금씩 이렇게 펴면서 그냥 하겠습니다. 이 학원 가면은 사실은 이게 다리미가 바로 옆에 있고 이래서 다리도 편해요, 사실은. 근데 이게 집에서 하면은 안 그렇습니다. 얼마나 저희가 불편함을 감수하고 이제 미싱을 합니까? 그쵸? 조금만 귀찮으면은 바로 이제 스트레스 이빠이 받으실 겁니다. 손잡이는 이렇게 제껴놓고 요런 작업이 추가됐기 때문에 저희가 절대로 이 가방은 2분 컷을 낼 수가 없다는 점.
접었거든요. 이대로 쭉쭉쭉쭉쭉쭉쭉 지금 계속 이 밑에 이렇게 접어주고 있습니다. 요렇게 지금 계속 한 번에 다 접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씩 전진하면서 어때요? 그러니까 한 번 앉은 다음에 일어나는 게 어때요? 힘들거든요. 계속 불러보세요. 예를 들어서 작업하고 있는데 진원아 이것 좀 해라. 진원아 이것 좀 해라. 이러면 좀 일이 좀 집중력도 좀 떨어지겠죠, 그렇죠? 나는 공부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래 말하면 너무 좀 변명같이 들리려나요? 아무튼 잔머리는 아니고 이러면서도 지금 저도 퀄리티를 내려고 굉장히 지금 도전을 하고 있죠. 그거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제가 비록 좀 FM대로는 안 하고 있습니다만 지퍼 머리가 이제 안 돌아가가지고 천을 돌려가지고 이렇게 넘기는 모습입니다. 지금. 드디어 왔습니다. 뭐 느낌이야 뭐 괜찮겠죠. 제가 만드는데 뭐 괜찮겠죠. 설마 실이 없었다 그런 소리는 아니겠지. 다행히 실은 있었고요. 반대쪽 작업할게요. 아무튼 항상 야매처럼 보이지만 항상 거기서 이제 생산성을 찾고 있는 이 모습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유튜브입니다. 이게 완전 막 공부 유튜브 기대하고 들어오셨다가 이거는 생존 미신이라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밥벌이기 때문에 어때요? 생산과 그다음에 생산성과 공정이랑 아무튼 퀄리티를 다 가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어찌 보면 더 어려운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남들이 안 가는 길을 가야 되는데 그 부분만 좀 염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사에서는 원가 절감을 하고 공정을 줄이면 찬사를 받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기업이라면.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런 거를 하고 있다. 뭐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학원에서 배우는 바도 있지만 아무튼 그거를 항상 응용을 한다. 그렇게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이제 선생님들 정말로 할 게 없어서 제 유튜브를 보고 계신다면 이단하라고 미워하지 마시고 그냥 생계가 달려있으니 저 총각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 작업을 진행을 할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다림질을 했으면 사실은 더 간단하지 않았을까 뭐 그런 느낌이 들어야 저도 이제 다림질을 하겠죠. 그렇죠? 나머지는 이대로 쭉 박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얼마 전에 뭐 토끼 쪼르기 가방 그런 거 만드셨던 거 뭐 기억나실 거예요. 이제 그분이 이제 보시면서 뭐 안에 내부는 좀 이렇거든요. 이런 거는 이제 좀 어쩔 수 없고 요 부분만 제외하면은 나머지는 뭐 괜찮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제가 베개 만들듯이 그러니까 그분도 이제 여기 겉에 1cm 치고 뒤집어서 1cm 치고 하는 방법을 이제 뭐 장바구니 같은 거 뭐 만들어 보는 게 어떻겠니 이러면서 이제 한번 권유를 해주셨는데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저는 좀 빨리 끝내고 싶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버로크 치겠습니다.
1cm 고정하고 오버로크 그냥 치겠습니다. 그냥 요렇게 해서 그냥 저 연결하고 끝낼 겁니다. 간단하게. 이게 좀 마감은 이래 돼 있는데 저도 이거 어떻게 처리할지는 모르겠거든요. 아, 이렇게 했어야 되네요. 그렇죠. 지금 맞네. 네, 지금 사중으로 지금 박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임시 고정을 하고요. 그러니까 왜 의문이 생겼냐. 이게 지금 이게 두 개가 떨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평소에 작업할 때 어때요? 저 항상 붙어 있었죠. 그래서 저도 잠깐 이거 왜 이래 되지 순간 이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임시 고정을 이런 식으로 조금 하고 작업을 진행할게요. 임시 고정을요, 뭐 대충 이제 꺾감만 감고 이 정도로 붙여주고. 근데 원단이 크다 보니까 저보다도 지금 힘이 셉니다. 그래서 꼭 보정을 해오고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이 정도 했으면 뭐 대충 다 자기들끼리 달라붙었겠죠. 그러면 요렇게 해서 일단 일체를 만들어 주고요. 일체를 만들기 전에 가운데 한번 찝어 줄게요. 가운데를 한번 그냥 가운데부터 박으면 되겠다. 그쵸? 가운데부터 이렇게 하고 한 번 더 박고. 이게 왜 아까 베개 커버처럼 안 할 거냐고 말을 했냐면, 제가 이 정도 두께로 옛날에 해봤거든요. 그러면 너무 두꺼워요. 여기서 지금 4겹에 우리 심지 붙여서 그러면 거진 한 10겹이죠 여기가. 그러니까 이제 하고 겉에서 박고 그거 뒤집어 갖고 또 박으면요, 이게 요 정도거든요. 완전 볼록 이래져요. 이렇게. 이게 저는 좀 보기가 싫더라고요. 이게 너무 그 부분만 부각 띄워서 보입니다. 그러니까 한두 장짜리 얇은 거는 괜찮아요. 그렇게 해도. 근데 이거 여러분들 10겹입니다. 10겹. 그 다음에 원단도 다 두꺼워요. 지금 14수 광목도 지금 썼고, 심지도 붙였고, 오늘 가방판으로 이거 삶은 스토프 원단도 제법 두껍습니다. 이것도 캔버스 한 10수 정도 돼요. 이것도 굉장히 지금 두껍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아닌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아무튼 좀 아니다. 이래가지고 하던 대로 작업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임시 고정을 한번 하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왜 크니까. 가운데서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반대쪽에서 이렇게 내려올게요. 그게 제가 원단이 좀 덜 쏠릴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여기 지퍼 라인 옆으로 딱 지나가면 이쁘겠죠. 이거 첫 작품인데 너무 잘 나오면은 또 좀 제가 좀 기고만장 해줄 수 있겠죠. 한번 봅시다. 제가 기고만장 해줄 수 있는지. 이거는 너무 또 오차가 없어가지고 만족이 드는데, 그래도 이것도 이제 가운데부터
됐습니다. 하고 가운데 여기 조금 한 6cm 잘라주면은 되겠죠. 요래 하고 그거 뭐고 가방 바닥 탕까지 딱 넣어주면은 100점 만점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항상 사람이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요거 유튜브 촬영하기 전에 아 이거 어째 만들지 이 생각 되게 지금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어때요? 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답을 몰랐지만 저의 몸은 답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 가지고 이제는 그냥 뭐 해버리거든요. 그냥 즉흥적으로. 답은 이미 저한테 다 있었던 그런 느낌이 되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만들라 하니까 뭐 모양 생각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만들어 버렸다, 그렇죠? 근데 이것도 저도 그냥 선물용이라서 그냥 크게 공은 안 들이고 딱 이 정도까지만. 이렇게 해서 이제 디귿자로 바뀌겠습니다. 이게 올 풀리니까요. 이거는 뭐 3.0으로 할게요. 말이 없는데요.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틀리죠. 그렇죠? 이럴 때는요, 두 개를 그냥 같이 사이 찝던지요. 나중에 삐져나온 부분을 자르시던지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좀 설명을 하자면요. 지금 보면요. 이런 데 막 아예 나왔거든요. 나오나? 흰색이라 안 보이시죠? 아니면 한 번 더 찝으시든지 가위로 탁 자르시든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요, 오늘은 그냥 두 번 박는 걸로 할게요. 그냥 애매한 부분은 그냥 박아버립니다. 이 커팅 기능이 있는 오버로크 기계였으면 뭐 손쉽게 뭐 저희가 작업을 했을 건데 뭐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니죠. 저도 뭐 딱히 지금 장비를 사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그냥 올이 나갈 수 있는 부분은 그냥 원단이 위지만 그러니까 가이드에 안 맞추고 그냥 해버리고 있거든요. 누가 가르쳐 준 건 아니고 이게 저도 맞는지 모릅니다. 그냥 근데 이렇게 해서 문제됐죠. 적이 없어가지고 그냥 하고 있어요. 저도 이거 흰색 밖으로 나온 건 이게 심지거든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따로 뭐 보강 제공할 필요는 없고 저도 궁금한 결과물부터 일단 보고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뭐 됐겠죠. 아이들
아니다, 지금 한 개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할 거냐면, 이건 너무 안 돼요. 가방 바닥가 제가, 제가 오늘 정리나 좀 할 걸 그랬네요. 이게 지금 보니까 재봉할 게 아니고 정리를 해야 됐었습니다. 자, 간만에 장비 자랑 좀 하겠습니다. 이게 받은 장비고요. 예. 요렇게 쓰면 되거든요. 이게 저는 6cm 할 거죠, 그렇죠? 그러면 시접 포함해서 6cm 요렇게 해서 뭐 펜 쓰셔도 되는데 제가 봐도 가장 저렴한 건 연필입니다. 이게 뭐 이래 해도 되죠, 그렇죠? 연필로 어차피 자를 건데 이렇게 막 대강 표시만 해놓고요. 와, 제 세상에 지퍼 달린 가방을 이런 식으로 만들 줄은 상상도 못 했는데. 아무튼 뭐 일단은 끝냈다는 것 자체가 기분이 좋거든요. 뭐 결과물이 어찌 됐든 간에. 그래갖고 요거 기준 있죠. 그러면 요렇게 자를까요? 요렇게 자를까요? 퀴즈입니다. 정답은 요렇게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제 선 안으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자대고 뭐 5cm 재기가 좀 빡시잖아요. 그렇죠? 그게 좀 작업 속도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저런 게 판 같은 게 있으면은 아무래도 작업하기 좋겠죠. 근데 참 제가요, 아무튼 없이 항상 작업을 했어요. 그래갖고 선물 받았습니다. 저렇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 걸. 이렇게 했으면 그 다음에 이제 바닥을 또 만들어 줍니다. 바닥은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항상 하던 대로 할 겁니다. 하는 대로 하는데 아이고 중요한 거는 평상시랑 틀린 거는 지금 올이 바로 풀리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제가 이 상태로도 아무튼 판매도 해봤는데요. 오버록도 하고 그거 1cm 같이 해줘야 이게 가방이 안 터집니다. 그래갖고 제가 이것 때문에 가방 수선 제일 많이 했거든요. 한때 이제 가방 그냥 빨리 만들어야지 하고 만들었다가 요게 가장 이제 일이 많았었던 가방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혹시 작업하셨으면 꼭 이렇게 해서 이게 1cm도 해주시고 오버록도 같이 해주세요. 아니면 이제 가방에 다들 이제 몇 킬로씩이나 넣어 다니실 수도 있습니다. 그 조그마한 가방도 터질 듯이 들고 다니시는 분들 있으십니다. 그러면 이제 누구 잘못입니까? 가방 터진 제 잘못이 됩니다. 보통은. 그러면 이제 수선해드려야겠죠. 그래가지고 일단 1cm 받고요. 그다음 오브록 노루발 뭐 끼우기 좀 뭐 귀찮죠, 그쵸? 이 뭐 엄청 막 고컬 가방 만드는 것도 아닌데. 근데 아무튼 요거는 이제 겉모습만 좀 투자를 하고 시간과 막 그런 노력은 조금 덜 들어간 가방일 수 있는데요. 아무튼 컨셉에 맞게 요 부분도 조금 쉽게 처리해 볼게요. 이거는 이제 공개하겠습니다. 이게 오버로크 이제 하시고요. 저는 이 모델은 F420이고 아무튼 여기 이제 뭐 스티치 모양 들어가셔가지고 14번 하시면 됩니다. 똑같이 3.0 할 거고 노루발 여기에 딱 천을 맞추세요.
지금 저 여기 있죠, 여기 선. 여기에 저가 이제 이렇게 일직선을 맞췄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박으시면 됩니다. 확대를 할까요? 아, 또 확대했는데 제 손이 막 대빵만하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이 정도로 둘게요. 이 정도로 손을.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오버로크 노루발 없이도 노루발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결과물을 봐야겠죠. 감침이 잘 된 것 같습니다. 한 번씩 급하면은 저는 씁니다, 그냥. 우리가 사람이 항상 이제 퇴근 시간 전에는 좀 기분이 좀 들뜨죠. 그런 느낌입니다. 아무튼 아직 재료 준비를 덜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렇게 작업하면 단점은 뭘까요?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은요, 실밥 뜯을 게 겁나 많습니다. 그렇죠? 하루 종일 뜯어야 됩니다. 보이는 곳이 다 실밥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오버로크로 이렇게 하는 거는 뭐 작업 편의성은 좋아요. 그냥 왜냐하면 이제 뭐 창구멍도 안 내도 되고 뭐 여러모로 좋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도안 머리를 안 써도 되거든요. 도안 그린다고. 그거는 좋아요. 그건 좋은데 잡일이 추가됩니다. 이런 잡일. 근데 뭐 이게 항상 이제 기회비용이고 나쁘지 않죠.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시간을 좀 바꿀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여기는 지금 너무 삐져나갔거든요. 보이십니까? 여기는 그냥 이렇게 선 따라서 이렇게 잘라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사실 박기 귀찮아서 그냥 잘랐습니다. 원래 컨셉대로 다 박았어야 되는데 가방 뭐 이 정도로 하고 큰 실밥 빼고는 너무 짤짤한 거는 그냥 뭐 저도 뭐 안 뗄게요. 이게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봅시다. 확대를 해서 봐야겠죠. 하기 전에 촬영 시간이 1시간이 넘었군요. 다시 왔습니다. 보겠습니다. 개봉 박도입니다. 이 심지를 붙여놨기 때문에 구겨짐을 최소한을 해야겠죠. 그래갖고 그걸 신경 쓰면서 짜잔. 겉보기에만 괜찮으면 되겠다 싶어서 만든 가방이 과연 겉보기에 과연 괜찮을 것인가. 지퍼는 괜찮고요. 마감 상태 괜찮고요. 여러분들은 잘 안 보이시겠죠? 저는 잘 보입니다. 이게 이렇게 왜 안 돼요? 됐어요. 지퍼 마감감 없이 이렇게 지금 지퍼 작업까지 지금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었고, 저 성공해버린 것 같은데요. 그쵸? 근데 조금 가방이 좀 안 야물어 보이는 게 그게 조금 이제 걸립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모양은 괜찮아요. 이게 옆에서 보시면 딱 삼각형 모양이고, 조금만 막 각을 세워주고, 요런 데는 어차피 다림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열펜 자국 지워줘야겠죠. 저도 뭐 이렇게 해갖고, 그러니까 요런 게 좀 마음에 들어요. 그러니까 요런 게 지금 깔끔하죠. 끝에가 저희가 뭐 따로 뭐 마감감 같은 거 안 씌웠는데도 딱 그냥 이쁘게 딱 됐죠. 그래가지고 제가 들어도
배색이 나쁘지 않은. 이 정도면은, 이거 사은품 치고는 너무 고가 사은품이 아닌가 싶은데. 그렇죠. 지금 뭐, 거짓말 1시간 좀 넘게 걸렸습니다. 그렇죠. 1시간 반 정도 걸렸고. 지퍼가 역시 가성비 안 좋은 거 여러분들 느끼시겠습니까? 뭐, 안에는 좀 안 예뻐요. 안에는 뭐 좀 이런데, 삥삥 처리 같은 거 하면은, 바이어스 같은 걸로 삥삥 처리하면은, 그것도 시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냥 최소한으로 그냥 좀 작업한 모습입니다. 그렇게 해갖고 뭐 너무 필요하시면 들고 가시고 아니시면은 뭐 또 와세요 하갖고 아니면 저희 할머니 드려도 저희 할머니 근데 이 색깔을 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 할머니는 항상 좀 검색, 녹색 이런 거 좋아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또 빛 때문에 그러네요. 조명 때문에 밝은 데서 한번 좀 촬영하고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보셨습니까? 아무튼 이제 가방 이렇게 좀 밝은 데서 하면은 좀 더 패턴 같은 게 잘 보이시겠죠. 실밥은 좀 따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실밥이 계속 거슬리네요. 한 번 거슬리니까. 일단 요렇고 뭐 물건 한번 담아 봐야겠죠. 한번 담아 볼까요? 방금 온 식용유 이런 거 묵직한 걸 한번 넣어봐야겠죠. 이런 거 넣어봅시다. 이런 거 넣으니까 이제 가방이 좀 위태위태할 것 같아요. 이런 건 좀 위험할 것 같고. 그러니까 손님분들이 이런 거 넣어 다니시겠죠. 이런 거를 2개, 3개씩 넣어 다니니까 가방이 못 버티겠죠. 그렇죠. 그런 생각도 좀 해보고요. 항상 이제 그렇지만 우리가 모든 변수를 대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모든 변수를 대비하려면 단가가 얼마나 올라갈까요? 가방 바닥을 지금 2개 정도 이렇게 깔아줬고요. 한번 다시 넣어볼게요. 뭐 그래도 좀 처짐이 있을 것 같아요. 무게가 무게다 보니까. 그래도 뭐 아니다. 그래도 좀 여기서 보면 차이가 좀 있을 거예요. 그쵸? 툭 들어가죠. 이거 너무 무거워서 이거는 가방판도 버티지 못하는 그런 무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오늘 공부 작업은 끝이 났고, 혹시나 또 이제 바이어스 감이 있으면은 조금 더 이런 거 빙빙 처리하고 해가지고 더 이쁘게 될 수 있을 것 같고, 혹시라도 오버록 전용기가 있으면 이런 데 스티치 좀 이쁘게 나아지겠죠. 그렇게도 할 수 있겠다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일단 있는 장비로만 뭐 대충 얼추 해봤는데 역시 작업이 쉽진 않았다.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